일부 산문소설 엄마 잔소리가 부른 기적 60kg 감량 대작전. 갈등의 시작. 은영아, 또 밥 2그릇 먹고 거기에 라면까지. 엄마, 그냥 좀 놔둬. 나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속상해서 먹으면 살이 빠지니? 이러다 큰 병 생긴다고. 은영은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주방에서 반찬을 옮기던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딸 은영은 젓가락을 멈추며 엄마를 바라봤다. 눈빛부터가 싸늘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시작이 아니고 내가 이 말 몇 년째 하고 있는 줄 알아? 그 몸으로 지금 130kg 넘지. 거울 한번 봐봐. 너 그게 사람 몸이냐? 엄마 말 심하다. 나 일하고 집안일하고 내 스트레스에 먹는 것밖에 낙도 없는데 밥 한 끼 먹는 것도 뭐라 그래? 그니까 그게 문제야. 스트레스를 왜 밥으로 풀어? 그러니까 몸이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너 병 걸린다니까. 나 아직 건강검진도 안 받았어. 괜찮아, 멀쩡해. 멀쩡? 너 무릎 아프다 했잖아. 숨도 헐떡이고. 걸어다니는 것도 겨우 하면서. 그 몸으로 몇 년을 버틸 건데? 너 죽고 나면 후회할 거야. 엄마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서늘한 정적이 식탁 위를 덮쳤다. 엄마, 내 인생이야.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갑자기 살이 빠지냐고. 다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몰아붙여? 몰아붙여? 딸이 살 때문에 무릎 나가고 숨차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엄마야? 내가 얼마나 걱정되면 이러겠냐? 은영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데로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나도 안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거운 몸 이끌고 일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 시선 피하고 옷 사러 가면 내 사이즈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몇 번이나 시도했어. 근데 그냥 잘 안 됐어. 엄마의 눈가가 떨렸다. 하지만 감정은 사귀지 못했다. 안 됐으면 더 해야지. 내가 너 20살 때부터 뭐라 그랬냐? 한 번, 두 번 말하다가 이제는 버릇처럼 말하게 된 거야. 너는 늘 말만 해. 나중에 할게. 지금은 바빠서 안 돼.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잖아. 은영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엄마한텐 내가 꼴이야? 내가 엄마 눈엔 그냥 뚱뚱하고 게으른 딸이야? 그냥 내 존재가 부끄러운 거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무너지는 거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그런 거야. 됐어. 엄마 눈치 보느라 이제 밥 먹는 것도 지쳐. 그만 좀 해, 제발. 은영은 식탁을 밀치듯 벗어나 거실로 향했다. 슬리퍼 소리가 차갑게 바닥을 때렸다. 엄마는 식탁 앞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문이 쾅 하고 닫히자 그제야 엄마는 땅바닥에 주저앉듯 앉았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엄마는 숨을 고르며 차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딸 은영은 문을 닫은 방 안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복부와 허벅지, 팔뚝까지 무거운 살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가족은 모두 무관심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은영의 상태에 눈감았고 아들은 엄마는 원래 통통한 게 귀여워라며 가볍게 웃었고 딸은 SNS에서 보니까 체형 다양성이 중요하다던데 라며 자기 편인 척 말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무릎은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저릿했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다. 속옷은 배에 눌려 자국이 깊게 파였고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기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엄마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에 더 아팠다. 그녀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2부. 무너지는 몸과 마음. 병원 진료실 문이 닫히고 의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당 수치가 180이 넘습니다. 공복인데도요. 당뇨 초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영은 잠깐 귀를 의심했다.
의사의 말은 이어졌다. 혈압도 160을 넘었고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수치까지 전부 비정상입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지금 체중으로는 언제 심장질환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최소 50kg 이상 감량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은영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은영은 창문 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진료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기분. 어떻게 해야 하죠? 겨우 뱉은 한마디에 의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지금부터 식이 조절과 운동, 체중 감량이 절실합니다.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은영은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주차장까지 걷는 몇 걸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의사 말대로라면 그녀는 병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침대에서 누운 채 핸드폰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 성공 후기, 비만 치료 등을 검색하며 끝도 없이 글과 영상에 빠져들었다. 탄수화물은 절대 먹지 마세요. 헬스장 등록 후 하루 2시간 유산소. 폭식은 중독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세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은영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계획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죽고 싶지 않다. 다음 날부터 은영은 모든 식단을 바꾸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달달한 커피 대신 설탕 없는 보이차, 간식은 생당근, 식탁 위엔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만 놓였다. 헬스장에도 등록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트레드밀 위를 걷고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운동 영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실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틀이 지나자 두통이 찾아왔고 사흘째는 기운이 없어 발걸음이 떨렸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영은 결국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가 물컵을 내밀며 말했다. 그만해. 사람 죽겠다. 은영은 그 말이 더 아팠다. 엄마가 하라며. 이제 와서 왜 그래? 은영은 날이 선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하라는 건 맞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하라는 건 아니잖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학이야. 나 지금 죽을 병 걸렸다잖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 정말 무너져. 은영은 소리쳤다. 엄마도 더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음 날도 아침엔 계란 2개와 블랙커피. 점심은 닭가슴살과 샐러드. 저녁은 안 먹었다. 퇴근 후엔 러닝머신, 홈트, 운동 영상. 몸은 비명을 질렀고 밤마다 머리가 띵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체중은 조금씩 내려갔다. 하지만 삶도 점점 무거워졌다.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렸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작은 소외감이었다. 가족은 무심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엄마 다이어트 또 해? 라며 웃었다. 또라는 말이 은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들에게 나는 실패한 사람일까? 어느 날 밤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하던 중 둘째가 투덜거렸다. 엄마는 또 이상한 풀만 먹네. 같이 삼겹살 못 먹어서 재미없어. 형, 엄마는 자기 맘대로야. 고기 굽는 냄새만 맡고 우리한테 참으라는 것도 아냐. 은영은 말없이 부엌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냥 나 좀 안아주면 안 되나. 며칠 후 허리를 숙이다가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숨조차 못 쉴 만큼의 통증. 은영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진단은 서해부 탈장.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었다. 수술 후 병실 침대에 누운 은영은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원했던 건 건강이었는데 돌아온 건 또 다른 병실이었다. 수술을 마치고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운동은커녕 걷는 것도 힘들었다. 내가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갑자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고. 은영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살찐 건 괜찮았어? 그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건 그냥 내가 스트레스 많아서 그런 줄 알았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남편은 병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그래. 수술해서 아파 죽겠는데 위로 한마디 없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은영은 무너진다 느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부서져 있었다. 딸은 병실에 와서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아들은 엄마 또 다이어트 실패했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은영의 가슴에 꽂혔다. 그날 밤 은영은 병실 창문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날 몰라주는 걸까? 그리고는 또 조용히 울었다. 산문소설 엄마 잔소리가 부른 기적 60kg 감량 대작전 3부. 다시 함께 걷다. 탈장 수술을 마친 지 이틀 뒤 병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몰랐어. 우리 엄마 힘든 거 대충 넘겼던 것 같아. 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같이 하자.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과일 바구니와 작은 국 한 통을 든 엄마가 들어왔다. 은영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왔어. 엄마는 말없이 병실 의자에 앉더니 미리 끓여온 미역국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소고기 말고 두부 넣고 끓였다. 염분 낮춰서. 병원 밥 맛없지? 은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끝이 찡해지는 걸 참으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잘하고 싶었어.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몰아붙이기만 했지.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어. 은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내 몸을 방치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엄마는 은영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엔 시간이 묻어 있었고 비난이 아닌 사랑이 배어 있었다. 우리 같이 하자. 혼자 하지 말고. 엄마가 밥 해줄게. 몸에 좋고 맛도 나고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날 이후 은영의 다이어트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퇴원 후 은영의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엔 엄마가 끓여준 채소죽이 식탁에 올랐고 남편은 함께 마트에 가서 건강 식재료를 고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저녁마다 산책을 함께 나갔다. 엄마, 오늘은 몇 걸음 걸었어? 딸이 물으면 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7,000걸음 넘겼지. 환하게 웃었다. 헬스장은 가지 않았지만 집 앞 공원에서 걷고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다. 때때로 요요가 찾아오고 식욕에 흔들려 몰래 군것질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하루 망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그 말에 은영은 울컥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은영은 체중계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61.9kg. 처음 병원에서 체중을 잴 때 130.7kg이었으니 무려 68.8kg 감량. 몸무게보다도 더 값진 건 정상으로 돌아온 혈압과 혈당, 무릎 통증 없는 아침, 가벼운 숨결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바뀐 건 자신이었다. 남들 눈치 보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은영 가족은 전부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딸의 다이어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엄마는 직접 저염 미역국과 두부전을 만들었고 남편은 건강식 케이크를 예약해왔다. 아이들은 손으로 만든 편지를 내밀었다.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늘 멋졌지만 지금은 더 멋져요. 엄마를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요. 편지를 읽던 은영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살 좀 쪄도 돼. 건강만 잃지 말고. 너 행복하게만 살아라. 은영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에필로그.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은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7,000걸음. 숨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하다. 엄마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은 내 운동화를 챙겨주고 아이들은 내 곁에 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